안녕하세요. 저는 김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양천구 의제발굴 교육, 주민자치의 의제발굴하는 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양천구 주민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주민자치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우리 동네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각각 주민자치 시작하고 하시게 된 여러분들 동들의 지금 현재 상황, 역사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치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들이 한 가지씩 확인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양천구 역사에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시 지도 보시면은요, 양천구는 서울시의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구 현재 지도인데요. 이렇게 목동이 총 목 5동까지 해서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신정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월동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양천구 구민 여러분들이면 모두 아시겠지만은 사실 저희 이 구 모양이 예쁜 강아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구의 그 상징물이 강아지기도 합니다. 핸들이라는 강아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되게 예쁩니다. 보고요. 그 양천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조금 서울시 역사와 함께 잠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양천구는요, 전통적으로 서울은 아니었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이 된 건, 양천구 땅이 서울이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양천현, 그리고 양천군 장군소면이라는 이름으로 1986년도에 양천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서울시 양천은 아니었죠. 그리고 1914년도에 일본이 저희 나라에 이제 그 일제 통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지방 체계를 정리하면서 이곳을 김포군, 양서면, 양동면, 양천을 양서와 양동 두 개로 나눈 거죠. 아마도 김포군, 양서면, 양동면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 상태로 계속 양천구는 경기도의 관할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6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경기도의 땅을 서울시로 흡수를 시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지도와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시의 면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대폭 확장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강서구, 양천구 일대가 드디어 서울시로 편입이 됩니다. 이때 편입될 때는요, 처음에는 영등포구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원래 서울의 한강 이남에는요, 영등포구하고 성동구 두 개만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들이 자꾸 나뉘고 쪼개져 가지고 지금 현재의 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영등포의 관할 지역이 훨씬 더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영동 개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영등포의 동쪽을 개발했다. 그래서 영동 개발인데요. 1973년도에 이렇게 영등포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영등포구의 일부를 관악구로 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는 다시 영등포구의 일부를 강서구로 분리를 하게 되죠. 저희 양천구는 이 강서구에서 1988년도에 다시 분리돼 나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태어난 해는 바로 1988년 올림픽과 함께 저희 양천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그 탄생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강서구와 어쩔 수 없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또 다음 보여드리고, 요 사진이요, 1963년도에 서울시에 편입된 지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저희 양천, 강서 일대가 이렇게 영등포구로 편입이 됐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포공항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김포군에 있어서 김포공항이었지만 이때 김포공항 지역까지 강서구로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라는 어떤 고유명사만은 남긴 채로 더 서울공항 혹은 강서공항이 되지 영등포공항이 되지 않고 김포공항 이름을 남긴 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양천구가 생기고 나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양천구는 몇 차례 동간의 조종을 거치게 되는데요. 원래 1988년 1월 1일 처음 양서구가 탄생했을 때는 강서구 법정동으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의 3개 법정동에 15개의 행정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양천구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죠. 목동 신시가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이러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새로운 동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88년 7월 1일,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목 1동과 목 5동 2개 동으로 분동이 되고요. 신정 2동도 마찬가지로 신정 6동으로 2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행정동이었던 게 17행정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인구가 증가한 결과 89년도 6월 1일에는 신월 4동이 신월 7동으로 2개 동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18개 행정동을 가지게 되고요. 1989년, 지금은 다시 없어졌습니다만 목 5동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서 목 5동과 목 6동을 다시 분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정 1동, 2동, 6동에서 조금씩 땅들을 모아서 신정 7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총에서 20개의 행정동이 이때 양천구에는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양천구의 양천구와 강서구 간에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 경계 조정이 있었던 해인데요. 1994년도에는 신월 5동 일부가 강서구 발산 1동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닌데요. 목 6동이 다시 인구가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줄어들면서 2008년도에는 목 6동 지역이 다시 목 5동으로 통합이 됐죠. 이때 분리됐던 것이 다시 하나로 뭉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정 5동도 인구가 4동과 함께 조금 줄게 돼서 5동이 4동으로 편입이 돼서 신정동은 1, 2, 3, 4, 6, 7동만 남아있고 5동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도 나는 이사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 이름들이 조종된 흔적 때문에 이렇게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여러 개 있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아마 이렇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정 2펜하우스 1, 2단지가 그 신월 7동에서 신정 3동에 편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상으로는 지도상으로는 신월 7동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요. 이게 그 입구나 아니면 동선상 문제로 이렇게 신월 7동으로 편입되는 신정 3동으로 다시 편입되게 돼서 이 정도 경계 조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양천구의 경계 조정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뭐 구 인구들로 봐서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인구 자체도 자연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크게 대규모의 재개발이랄지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비교적 동들은 줄어드는 추세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양천구의 특성 짧게 조금 살펴보면요. 양천구는 1980년대 초반에 그 수도권 100만 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목동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 어떤 하나의 시작점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양천구가 생기게 된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8년이지만은 그 단초는 아마도 저 수도권 100만 호 개발 그 건설 계획하에 목동 개발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이 목동은 서울 내 마지막 신도시로서 그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노후되기 시작한 여의도동의 인구들이 목동으로 상당수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가 됐고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강서구와 분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구는요. 동쪽으로는 안양천을 경계로 영등포와 마주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바로 경기도입니다. 부천시랑
마주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구로구, 북쪽으로는 물론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긴 강서구, 강서구랑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강 건너서 강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의 어느 쪽 정도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가까운 지역 생활권들이 다른 구랑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양천구의 몇몇 동들은 실질적인 생활권이 이렇게 강서구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도 있긴 합니다. 양천구는요, 전 지역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전 지역이 주택 밀집 지역이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장이나 큰 공원들, 여의도 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 혹은 산으로 이루어진 녹지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게 자기 영역 안에 큰 산, 공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면적이 그 녹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혹은 농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데 반해서 저희 양천구는 전 지역이 정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근래에,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한 지역들이 많아서 도시계획이 아주 안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역사가 보시면 영등포구에서 강서구가 분리가 되고 강서구에서 다시 저희 양천구가 분리가 됐는데요. 영등포와 강서구 분리, 양천구와 강서구 분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화곡동하고 신월동 지역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병합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한 흔적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가 복잡한데요. 그 흔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양천구 지도인데요. 일단 저도 처음에 양천구 안 살 때 착각했는데 양천 향교역은 양천에서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일단 강서구 저쪽 구석에 멀리 있는 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모양이 이렇게 이제 강아지처럼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머리랑 꼬리 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등 쪽이 푹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강서구 구청이 화곡동역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구할 때 원래는 요 화곡동이 이렇게 양천구 쪽으로 들어오고 신월동이 강서구로 빠지는 그런 형태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강서구청이 양천구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강서구청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강서구청이 있는 화곡동을 결국 강서구에 남기고 대신 신월동을 받았다라는 이렇게 흡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 신시가 상업단지 지구 내에 새롭게 이렇게 구청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땅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목동에서 신월동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서구를 거쳐야 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죠. 거의 보면 지자체를 나눌 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푹 들어오는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 굉장히 드문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흔적들 몇 가지. 신정동은 여기 있는데 신정초, 신정여중, 신월동 여기 있는데 신월초까지는 양천구가 아니라 강서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에 오히려 강서초등학교가 있죠. 이렇게 학교 이름을 바꿔도 아무런 신월초등학교하고 강서초는 바꿔도 아무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목동초등학교, 목동중학교, 목동고등학교는 목동이 아니라 사실은 신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전체가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 목동 신시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학교들 이름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아마 이런 것들만 봐도 저희 지역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구로 분리가 됐는지 약간은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지도인 것 같습니다. 양천구 특성 몇 가지 조금 더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 2호선이 지나가지 않았죠. 2호선 지선이 있긴 하지만은요. 본선이 지나가지 않고 뭐 3, 4호선도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이동 교통 대부분이 버스랑 자가용만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한동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그 양천구를 바라볼 때 약간 서울의 섭처럼 이야기하고 목동도 좋은 어떤 그 신시가 단지긴 하지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으로 인식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5호선하고 거의 스쳐서 지나가긴 합니다만 9호선이 함께 개설이 되면서 그나마 굉장히 교통이 그 좋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몇몇 동은 아직도 지하철이 가깝게 지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목 5동만 해도 사실은 걸어서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버스를 한번 타고 나가야지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목동이 개발되고 나서 그 여의도에 초기에 거주하던 그 중산층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업무지구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 원래 이제 그 목동 내에 목동 신시가 단지 내 업무지구를 개발할 계획이 있었긴 했는데 그 개발 계획 자체가 조금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구 전체가 베드타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유흥시설이 굉장히 빈약하게 있고요. 다른 구라면은 의뢰 하나씩 있는 이렇게 굉장히 그 휘황찬란한 유흥시설들이 저희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없고요. 그 다음에 당시만 해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외부 인구가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자 하고 놀러 올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후에 목동 그 인근에 이제 상업 그 건물들이 올라가고 나면서도 원래 이제 거기 회사랄지 아니면 유흥 시설들이 보통은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런 회사나 유흥 시설 대신 학원들이 건물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굉장히 어떤 학구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양천구에는 사실 대학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보통 이제 뭐 전문대 정도라도 하나는 있게 마련인데요. 그 정도도 없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약간의 그 의대 교육 시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대학은 저희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가장 학구열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에 사실 이제 대학이 없는 그런 정도 이제 저희 그 전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상황들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잠시 휴식 가지시고 저희가 각 동들의 상황들, 역사들 짧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